자,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미국 대선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익일까요? 또 원래는 트럼프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인제 해리스로 저는 마음이 기울고 있죠. 왜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나쁠 게 없는 게 음. 이 양반이 대만 이야기만 안 했으면 저는 사실 트럼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한국 시장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면 좋은 이유가 두 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엔 약세 너무 심하다. 음. 조정해라." 음. 그러니까 이 말에서 뉘앙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베 살아있을 때는 네. 봐줬거든요. 근데 음. 아베 죽었잖아요. 가차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인제 기시다가 가서 빌어야 되는데 아직 기시다가 친하지 않나 봐요. 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얼마 전에 160 몇 엔 있었던 게 지금 150 엔대 초반까지 막 떨어지잖아요. 이 네. 현재 시간까지. 네. 그래서 우리 엔에 대한 원화 환율도 900 원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뭐냐? 달러 강세를 이제 유지하지 않겠다. 음. 그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되게 좋은 뉴스인 게 음. 글로벌하게 달러가 독주를 하고 달러만 강세를 보이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다 팔고 떠나고 하면서 환율 1,400원 가서 맨날 우리가 환율 급등에 공포성에 벌벌 떨었잖아요. 네. 1년에 두 번씩 1,400원 근처 가서. 맞아요. 지금도 1,380원 막 이렇던데.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높으면 수출 기업들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수 경기는 정말 너무 안 좋잖아요. 일단 네. 첫 번째로 수입 물가 너무 비싸죠. 우리는 거 너무 비싸죠. 거기다 이제 농산물 물가까지 우리가 겹쳐서 네. 인플레이션을 되게 심하게 받고요. 돈 나가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결국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데 환율 좀 내려가야 외국인들도 들어오죠. 우리나라 수익성 좋다 이러고 들어올 텐데 음. 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야 열심히 사주지만 그건 네. 반도체 경기 보고 그런 거고 네. 뭐가 확산되는 맛도 없고 시장 자체가 일단 미국 시장 비해서 한국 시장이 훨씬 못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2024년 6월 상반기가 뭐 멕시코에 이어서 코스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주가 상승률 최하위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일 때가 좀 투자하기도 편하고 인플레 걱정도 없어서 좀 저물가 이런 환경을 누리며 네. 경제도 좀 내수가 숨통이 트이는 이런 선순환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국을 때려잡아준 덕분에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지금 크고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이렇게 조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불꽃 랠리를 펼치며 네. 우리 경제 지금 3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한국 조선주 좋아하는데 종목은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종목으로 들어가면 얼마 전에 엄청 오른데 말고요? 예, 종목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조선주는 정말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어서 왜요? 쪼개기 상장. 아. 네, 그 공부 좀 우리 같이 다음에 해요. 네. 일단 저는 종목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 게 네. 그럴 땐 그냥 인덱스를 사세요라고 저는 그냥 하나 좀, 뭉뚱그려서. 아니면 뭐 조선주 ETF 사도 되고 중공업도 좋고 뭐 좀 우리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한국은 정말 지뢰밭 천지이기 때문에 네. 좀 그 업종이나 지수를 저는 추천하는데 업종의 지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땡땡 그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괜히 합병해가지고 지금 네. 이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트라우마까지 다 우리 연상시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의 그 대주주들 특히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저는 죄송합니다만 기억력이 굉장히 편의적이다. 옛날에 그런 일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실수를 당장 거듭하죠. 2005년에 그 유명한 사건도 그렇고 네. 형제의 난이라고 형제의 난이 난 그룹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검색 추천드리고 지금 다 주셨죠 뭐.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는 거는 되게 저는 무섭고 업종을 사거나 지수를 사는 걸 좋아하지만 네. 저는 한국 지수가 유망하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 트럼프 때부터 중국 때려잡아준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 3대장이 다 좋은 거 아니냐. 여기다가 삼성전자도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해서 제가 2000년대 중반 국민연금에서 매니저 생활할 때 중국 탐방 가서 이렇게 매장을 다니면 항상 제 1위가 삼성전자 갤럭시였어요. 특히 거기서는 잘 팔리는 게 S였어요. 비싼 모델. A도 아니고. 네. 그만큼 좋은 고급형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어서 이제 점수 그 시장 점유율 집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5등인가 6등까지 밀린 걸 보면서 네. 그 애국 소비를 중국이 계속하면서 자기
기업들을 키우는 나라로 가잖아요. 네. 국수주의적인 그런 애국 소비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만일 그 상태로 계속하고 있었으면 정말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폰이 세계 1등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삼성전자의 세계 1등 스마트폰 점유율을 만들어준 건 트럼프가 화웨이 회장 따님을 그것도 캐나다에서 이제 그런 일들 없었으면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솔직히 대만 전쟁 부추기는 듯한 발언만 안 했다면 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좋은 상대죠. 그러나 지금 저 사람이 그 사고를 3개를 쳤잖아요. 네. 7월 17일 공개된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 사고를 쳤는데 첫 번째 사고가 11월 대선 전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 임기까지 유지시켜 줄게. 아니 연준 의장님의 임기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데 당신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2018년 그렇게 주식시장 박살내놓고 그걸 다 까먹었구나. 이걸 네. 이제 사람들이 느꼈는데 두 번째가 대만 방위 안 해줄 것 같은 뉘앙스. 뭐 거기는 되게 멀고 대만은 부자잖아 막 그러면서 마치 죄송합니다만 양 땡땡이 지나가는 행객을 돈을 뺏는 것 같은 네. 그런 저렴한 언사를 쓰면서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높인 데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2018년 팀 쿡 애플 CEO가 네. 자기한테 와서 정중한 자세로 대통령 가까이 이대로 가면 저희 중국 사업은 힘들어지니까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 앞으로 미국에 공장 짓는다면 내가 네 말 들어줄게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이걸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신의 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네. 이 사람은 로비가 통하는 사람이네. 맞아.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중 관세, 대중 관세 부과도 자기 마음에 드는 기업은 예외로 해주는. 야 이건 뭐야? 이거 테슬라 ESG 폐기라더니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고 분명히 적었는데 네. 테슬라는 예외?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확률이 높죠. 높죠. 네. 또 지원금도 많이 줬대요. 네. 야 이거 참 너무 솔직한 사람이자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데가 없는 행보니까 카밀라야 무명이고 이 사람 부통령하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았으니까 설마 트럼프만큼 사고 치겠냐. 그냥 이 사람은 트윗 안 하겠지. 그냥 불확실성이 조금만 제해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점수를 받고 있는 거네요, 해리스는. 그리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우리 AI 테마를 좋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해리스가 그래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출신인데 물론 전 존재감은 정말 부통령 될 때 처음 알았습니다만 저 웬만한 미국 상원의원 이름은 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그만큼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 네. 영향력이 있는 상원의원으로 초선이었으니까 볼 수는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 쪽에 좀 친밀도가 있고 검찰총장도 지내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믿고 보는 캘리포니아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오렌지도 캘리포니아 출신 대통령 후보도 캘리포니아산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제발 부통령 후보 좀 잘만 네. 이상한 골라서 선택 좀 하지 말고 매사추세츠나 뉴욕이나 이런 데는 제발 가지 하지 말고 좀 남쪽으로 어, 중부 남쪽이 힘들면 중부라도 백인 남성. 아니면 오하이오도 좋고 미시간도 좋고 다 좋고 위스콘신도 좋고 근데 조지아가 제일 좋고 아무튼 아니면 하다 못해 정말 서부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애리조나 쪽에서 뉴멕시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모셔오면 승산이 1%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움직임 같은 건 안 보이죠? 누구를 좀 그걸 찾고 우리가 몰라요. 제가 이 대목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제가 2016년 토론회에 갔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 8년 지나서. 네. 그 토론회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너무 오르고 있다. 그때 트럼프 관련주가 에너지 관련주들부터 네. 시작해서 그때 에너지주가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오르고 있다. 이건 돈 냄새를 잘 맡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여기다 베팅하는 건 심상찮은 징후다. 이 한마디를 했다가 네. 죄송합니다만 땡구리를 당했거든요. 네. 네. 그때 느꼈어요. 한국은
군사 전문가도 없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3일이면 끝난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 저 아직도 기억하고 캡처해놨습니다. 네. 지금 3년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죠. 네. 두 번째, 그때 트럼프가 말이 안 되고 힐러리가 무조건 100% 된다고 말씀하셨던 모 대학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리 미국 출신이고 또 러시아 출신이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국제관계 정보력에서는 버텀 오브 버텀이다. 아,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진짜 한 명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게 대부분인 거고 인맥도 없는 것 같고 정보력도 없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 미국이랑 엄청 친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예, 근데 이제 파이를 부르는 거랑 네. 액션하는 거는 나토가 왜 그렇게 비난받냐면 토크 온리 노 액션. 바로 그걸 역전시키면 나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아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고를 당하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나토 탈퇴할 거라고 한 표 던지고요. 아, 트럼프가? 예, 트럼프는 나토 탈퇴하죠.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보여주는 유럽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동맹국으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는 영국 정도나 동맹국으로 그냥 아직 같이 갈지 모르지만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국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 같고 네. 지나고 생각해 보면 메르켈이 네. 트럼프한테 막 극혐하고 그랬었지만 네. 지나고 보면 트럼프 말이 맞았잖아요. 특히 그 노드스트롬 건설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정치인들이 그 판세를 전혀 못 읽고 있고 나라 자체가 예전에 그 촉이 없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들을 다 상실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디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네? 어디가 제일 많이 알고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결국 또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죠. 아베가 그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그 가트를 운전할 때 네. 굴욕이다 그랬지만 네.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 집권 기간 4년 내내 네. 미국이 일본이 아베노믹스 한다고 시비 한 번도 안 걸었죠. 네. 그게 외교력이고 정치력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극적으로 뭔가 얻어내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극적으로. 아니, 그 아베는 정말 극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작은 나라에 대해서 무역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통화하는 정부 환율 조작국 이러면서 얼마나 공격했는데 일본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일본의 아베가 80엔이었던 환율을 130엔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로 트럼프 내내 130엔 유지하고 바이든에서 160엔까지 올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특히 그 호주를 껴넣은 방공망 만들고 있는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한국은 죄송합니다만 1급 동맹국은 아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1급 동맹국이 있고 2급 동맹국이 있다면 한국은 한 번도 1급 동맹국인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관계가 그렇게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차기에 특히 트럼프가 될 때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대만 문제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외교가 어떤 나라의 정부의 정책에서 경제 정책이 제일 중요한 시기도 있지만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되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영향력,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한국 국내 정치인들을 저는 신뢰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잘 지내신 분이 저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죄송하지만 YS 때 그 참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클린턴하고 조깅하던 우리 YS 대통령님의 모습 기억나잖아요. 네. 그럼 뭐 합니까? IMF 때 그 꼴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동맹국이 그런 취급을 받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1급 동맹국인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랑의 시기에 특히 양극화 이제 찢어지잖아요. 세계가. 네. 러시아 쪽의 선리 아니니로 찢어지고 있는 세계에서 네. 우리가 어떤 쪽에 서야 되느냐에 대해서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특히 그게 카밀라라면 이제 네. 점잖은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트럼프라면 아주 노골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 짜증을 내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패닉이라는 대가를 그죠? 그리고 환율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 달러 약세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환율 예를 들어 1,500원, 2,000원 갈 수도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대만 전쟁 리스크가 부각될 때 네. 한국에 있는 미군을 갑자기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시킨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럴 때 환율이 정말 하루 100원 안 오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적어도 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라는 질문 전에 네. 당연히 미국이 어떻게 해주겠지가 나와야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데가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곳이라고 거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 참가했었던 네. 같은 그런 치명적인 미스는 하지 말자 이제. 저는 그런 음.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디도 신뢰를 못한다라는 게 계속 미스가 계속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저는 미래엔 잘할 거야라는 약속은 믿지 않거든요. 과거에 행적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투자자는. 저는 돈을 다루는 자문사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은 안 합니다만 네. 글로벌 액티브 매니저들은 트럼프 될 때 또 트럼프가 대만 관련 발언을 하게 될 때 한국 괜찮아라는 질문 한 번만 받아도 그날 환율은 100원 오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뜻이지 뭐 네. 그때가 돼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그 트럼프 될 때는 금 사세요, 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3할 정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을 네, 이어서 그가 간다. 그냥 왜냐하면 외교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라인을 그대로 그냥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는 쪽으로 간다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이라든가 더 나가서 제도적으로 IRA 이런 인플레 감축법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더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겠지만 전쟁의 리스크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교든 국방이든 우리가 그 평화를 원한다면 네. 군사력을 기르라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트럼프 당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네. 대비가 지금 돼 있는가?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금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사면 되는데 국가는 돼 있는가? 리스크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우리는 네. 꼭 해야 된다. 한국 주식 트럼프 되면 좋다 나쁘다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같은 이런 한가한 소리는 당장 집어치우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특히 달러 자산과 금에 대한 투자는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저 사실 오늘 조선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유, 제가 말이 많죠. 아니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모셔서 조선 얘기 좀 더 들어도 될까요? 아 예. 이게 조선 또한 트럼프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국방이랑 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미국이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정말 좋은 항공모함을 수리할 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모 조선소가 네. 미국 조선소를 그렇게 비싼 값에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 적어도 우리가 거긴 돈 많잖아요. 왜 우리가 거기를 도와줘야 돼요라는 소리는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올해 대박 쳤던 AI 관련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 어떻게 리밸런싱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예, 뭐 트럼프 된다면 일단 조정은 좀 불가피한데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볼 때 AI 기업들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엔비디아나 TSMC만큼 이익이 잘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믿지 않는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하면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치는 할 거다.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너무 올인하시는 건 트럼프 된다고 생각하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기업 실적이 나오게 되는 분기 실적들이 이제 곧 발표되거든요. 네. 그런 실적 시기에는 좀 반등 가능성은 있지 않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너무 편중돼 있다면 리밸런싱 빨리 반등을 하셔라. 또 리밸런싱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미국 대선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찾아봤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셔서 조선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